2026년 일론 머스크의 경고가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미 은퇴했고 열심히 일할 만큼 일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 그런데 정말 괜찮으신지 오늘 이 자리에서 차분히 함께 점검해 보려 합니다. 지금 우리의 노후는 겉으로 보기엔 편리해 보입니다. 버튼 하나면 은행 업무가 되고 휴대폰 하나로 세상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숨겨진 공포가 있습니다. 노동의 종말, 그리고 돈의 가치가 빠르게 사라지는 시대가 동시에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이야기가 쏟아지지만 정작 우리의 노후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대로 설명해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지금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시니어 세대에게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일해서 만회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눈을 감고 지나가면 정말로 선택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존엄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한 어머니가 액자 속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생 자랑이었고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소개하던 아들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갔고 승진도 빠르며 우리 집은 노후 걱정 없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든 존재였죠.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방 안에 앉아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공지능이 그의 일을 대신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성실함도 경력도 학벌도 더 이상 안전장치가 되지 않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예전에는 기계가 사람을 도와준다고 했지만 이제는 사람이 기계를 지켜보는 역할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하루아침에 회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 달까지만 나오세요라는 말로 끝납니다. 이 상황에서 부모 세대가 느끼는 충격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자녀의 위기가 곧 나의 노후 위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흔들리면 부모의 노후 계획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녀에게 의지하는 구조로 미래를 설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준비할 시간조차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짧은 문자 하나가 손을 멈추게 합니다. 아버지, 이번 달 생활비 조금만 늦어질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큰일도 아니었을 말이지만 지금 이 문장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자녀의 위기는 곧 나의 파산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고 부모 역시 그 믿음 위에서 노후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소득 직업이라 불리던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조차 인공지능 앞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스스로를 지키기도 벅찬 시대에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질 여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효심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니어분들은 아직도 우리 애만큼은 괜찮겠지 라는 기대를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노후 계획을 타인의 미래에 맡기는 순간 그 계획은 통제권을 잃게 됩니다. 자녀에게 의지해왔던 연금, 주거, 생활비 계획이 하나씩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이 멈추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불안을 키우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다시 붙잡아야 할 시점이 언제인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노후를 지키기 위한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연금도 있고 집 한 채도 있는데 뭐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냐고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큰 착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연금은 평생을 책임져주는 안전망처럼 느껴지지만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가치는 해마다 조용히 깎여나갑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5년, 10년이 지나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 한 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이 있다는 사실이 곧 현금 흐름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팔기 전까지는 숫자에 불과하고 팔고 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자산이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몸이 아프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순간 자산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관리하기 어려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산은 있는데 생활은 불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산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갖추지 못하면 어떤 자산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준비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노후의 불안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를 모았는가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돈의 양보다 구조가 먼저 무너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멈추는 순간 생활은 생각보다 빠르게 흔들립니다. 연금이 있다고 안심하지만 병원비 한 번, 주거비 상승 한 번이면 균형은 쉽게 깨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물론 절약은 중요하지만 절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삶의 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버티는 노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움직이지 못하고 판단이 느려져도 이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면 지금의 구조는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노후 준비는 더 늦기 전에 다시 설계해야 할 대상이지 이미 끝난 숙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맞춰 나의 노후 구조도 함께 바꾸려는 용기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계산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나는 크게 아플 일 없고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노후의 위험은 항상 예상 밖에서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배우자의 부재, 예상보다 길어진 수명은 계획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특히 혼자 남는 순간,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생활 구조는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작은 고장 하나, 은행 업무 하나도 버거운 일이 됩니다. 이때 가장 크게 체감되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벅찬 현실 사이에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갈등합니다. 이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미리 준비된 선택지입니다. 그 선택지가 없는 노후는 매 순간이 즉흥적인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된 노후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노후를 다시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국가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연금제도와 복지 시스템을 믿고 계시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령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떠받칠 젊은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복지의 수준입니다. 제도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조건은 점점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의료비 본인 부담은 늘어나고 있고 각종 지원은 기준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한 번에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체감하지 못한 채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 돌아보면 예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국가 시스템은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 삶의 수준까지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노후 준비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가의 기대는 노후에서 스스로 설계하는 노후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다른 기대를 꺼내십니다. 그래도 집값은 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부동산은 오랫동안 가장 든든한 노후 자산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실제로 집 한 채가 삶의 안정감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값이 아니라
집이 내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입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당장 생활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과 관리비는 해마다 늘어나고 나이가 들수록 집을 관리하는 일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집을 팔자니 갈 곳이 마땅치 않고 안 팔자니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산은 있는데 가난한 노후를 체감하게 됩니다. 숫자로는 부자지만 실제 생활은 빠듯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선택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활용 방식입니다. 집이 나를 묶어두는 족쇄가 될지 삶을 지탱하는 도구가 될지는 지금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노후의 불안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선을 조금 더 현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빈곤이 아니라 선택권의 상실입니다.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곧 누군가의 결정에 내 삶을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병환을 선택하지 못하고, 거주지를 선택하지 못하고, 생활 방식을 선택하지 못하는 순간 노후는 불안이 아닌 공포로 바뀝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그때가 오면 선택할 힘도, 판단할 여유도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는 위기가 오기 전에 대비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된 선택지는 위기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패가 됩니다.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작은 문제 하나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완벽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있는 노후와 없는 노후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노후 준비는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선택권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 상품이나 새로운 수익원을 떠올리지만 그보다 앞서 점검해야 할 것은 생활 구조입니다. 지금의 생활비가 어떤 경로로 들어오고 어떤 속도로 빠져나가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막연히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감각에 의존한 노후는 작은 변수 하나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특히 의료비와 주거비는 시간이 갈수록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흔들리면 아무리 자산이 있어도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의 출발점은 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단순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복잡한 구조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기 상황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구조만이 나이를 먹어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 노후를 다시 설계한다는 것은 거창한 도전이 아니라 생활의 뼈대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이 기본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대안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후 설계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자산이 얼마인지보다 매달 얼마나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수입이 끊겼을 때 6개월, 1년, 3년을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피하면 선택권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지금의 판단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단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결정의 대가는 커집니다. 노후 준비는 두려움을 없애는 작업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점검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느끼는 불편함은 위험 신호가 아니라 기회에 가깝습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이미 끝난 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지금 이 시점이 가장 현실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이고 판단력이 남아있으며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이후의 선택은 대부분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급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준비하면 상황이 바뀌어도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선택입니다. 무리한 도전은 오히려 노후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생활 수준을 지키면서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지금 해야 할 준비입니다. 이 관점이 서지 않으면 이후의 모든 판단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노후를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바꿔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노후를 버티는 시간으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노후는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관리하지 않는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제권을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건강, 돈, 인간관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의 핵심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기준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오면 무엇을 선택할지 미리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결정의 순간에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그때그때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 그 선택은 종종 후회로 이어집니다. 노후의 안정은 큰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준에서 나옵니다. 이 기준을 세우는 작업은 늦었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그 기준을 다시 세우기에 가장 현실적인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나는 아직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은 희망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점검을 미루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문제가 눈앞에 닥쳤을 때는 이미 선택지가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의 위기는 경고음을 크게 울리며 오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불편, 반복되는 피로, 사소한 지출의 압박처럼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래서 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불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는 연습입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하고 무엇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지 스스로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도 노후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준비된 사람의 노후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 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갖출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노후는 더 이상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선택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누군가 대신 준비해주지 않고 제도가 자동으로 지켜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에 갇혀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남아있고 그 선택의 방향만 바로 잡아도 노후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과 같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의 생활, 건강 상태, 가족 관계를 기준으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과정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이 바로 존엄을 지키는 대가입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내 삶의 결정권을 내가 쥐고 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불안을 남기기보다 방향을 다시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 지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선택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